네, 국회에서 이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기 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심의할 예산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예산안은 누가 편성하느냐?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그 편성, 이거는 행정부가 그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는 아까 얘기했었던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시기별로 살펴보면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는 이제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각 행정부처에 중기 사업 계획서 이게 이제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 행정 국방부, 그 외교부 여러 이제 행정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음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회계연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1월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그 쭉 제출된 것들을 이제 쭉 검토를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 짜도록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편성 지침을 각 행정부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이제 작성을 해서 각 행정부처에 이제 전달을 한다. 기획재정부가 라는 거고, 그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이제 받게 된 각 행정부처에서는 그 지침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음 제출했었던 중기 사업 계획 이제 그것과 같이 맞추어서 예산을 이 정도 쓰려고 해요. 하니까 요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각 행정부처가. 그러면 이 각 행정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들을 쭉 종합을 합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9월 3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행정부처가 바로 기획재정부예요. 돈에 관련된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큰 힘을 행사를 하는 그런 곳이긴 한데,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뛰어난 이 공무원 시험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점수를 받은 엘리트들이 사실 기획재정부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마무시한 업무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나 이런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영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 이제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긍지들도 있어요. 긍지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요새는 그런 어려운 일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이제 기피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좀 자주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편성을 해서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는 좀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일반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가가 평소에 그냥 쓰는 일반 지출을 사용한 회계예요. 그래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국방, 사회 간접자본 이런 것들에 국가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돈, 재정 이게 이제 일반 회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어들이는 국가의 수입에서 그냥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회계와 구분되는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다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 돈은 반드시 여기에만 써야 돼. 예. 그러니까 그 명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는 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명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당된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그러니까 돈은 특정한 수입에서 연동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번 돈은 반드시 요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기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 기금이 사실 특별회계랑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냐 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측면에서 사실 비슷합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근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별도로 정부 혹은 민간도 가능해요. 민간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출연을 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을 지출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와 좀 다르다라는 거고 또 다른 특별회계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비해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율성, 탄력성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되게 제한적으로 탁 엄격히 지켜야 되고 하는 이제 되게 그 엄격한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기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그 기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예를 적어놨는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뭐 금융성 기금은 약 30% 이내 안에서 이제 요것들을 좀 이렇게 바꿀래요라고 변경을 할 때 국회의 심의나 의결이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훨씬 더 자율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